반값 아파트입니다. 반값 아파트는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새로운 유형의 분양 방식입니다. 이 분양 방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요새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민들은 집값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담을 줄여주고자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의 목적으로 출시되었고요. 그럼 이 분양 방식이 어떤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집을 산다라는 것의 숨은 뜻은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를 보면 밑에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의 일부분과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건물을 같이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값 아파트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포기하냐? 토지를 공공이 갖고 있는 대신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임대 형식이 되게 되고요. 건물은 내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반만 사게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반값이 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집을 사면 토지와 건물 두 가지를 다 샀기 때문에 금융상품이라던가요, 그다음 부동산 경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던 것들에서 삐걱거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담보대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먼저 담보대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담보대출은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집 살 때 돈 빌려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사잖아요. 은행이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담보는 무언가를 맡긴다 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값 아파트 정책과 더불어서 공공분양에서는요, 뉴홈 모기지라는 상품이 전용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저금리 대출로 서민층을 위해서 출시된 상품인데요. 이 상품을 지금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 담보로 돈을 빌렸다 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담보는 뭐라고 했죠? 담보는 내가 무언가를 맡겼다. 즉,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건데 이 담보의 가치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땅과 건물을 샀다라는 걸 집을 샀다 라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땅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요, 건물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본다면 신축된 건물과 100년이 지난 건물은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100년 지난 건물은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콘크리트 건물은요, 매년 50분의 1씩 감가상각을 당합니다. 쉽게 숫자로 예를 들어드리면요, 1억이라는 금액으로 내가 건물을 샀다고 치면 1년이 지난 뒤에는 1억의 50분의 1인 마이너스 200만원의 감가상각이 있게 되고 200만원이 빠진 금액인 9,800만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단순 계산일 뿐이고요. 대부분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비싼 이유는요, 땅의 가치가 이런 감가상각보다 훨씬 더 앞지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원리를 알게 됐는데 그럼 무슨 문제점이 생겼을까요? 반값 아파트는요, 건물만 샀기 때문에, 땅은 공공이 임대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담보로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는 것만 맡기면 돈을 빌려줄까요? 저 같으면 안 빌려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럼 좋은 소식은 없는지, 기존에 없던 것이 지금 신설된 상황이죠.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금 치명적인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화두가 된 건데요. 장점,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단점이 생긴 거고요.
현재 단점이 생긴 상태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운 분양 단지가 마곡 10-2단지로 사전 예약이 끝난 상태고, 사전 예약은 말 그대로 사전에 예약한 상태, 사전 청약한 상태고요. 본 청약은 25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열심히 보완한다면 이 문제점은 보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꼭 그래야 하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정책 자체는 실패를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단점만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아무리 반값이어도 약 3억 이상의 현금을 주고 사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현재 나와 있는 정책상에서는 원래는 LH에게만 매각이 가능했습니다. 10년 뒤에 매각이 가능한 제도가 있었고요. 그 매각 금액은 은행 예금 금리 정도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금 금리는요, 사실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3억을 주고 샀지만 10년 뒤에 그 3억보다 조금 더 보태진 금액을 받는다는 거는요, 사실은 내가 돈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감이 오지 않으시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새 껌값이 얼마일까요? 껌값이 약 1200원에서 1500원 합니다. 옛날에 얼마였죠? 5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10년 뒤에 3억은 10년 전에 3억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판단한 거고요. 이 단점을 해결한다면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적인 소식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은요, 앞서 말씀드렸었죠. 원래는요, 10년 거주 뒤에는 LH에게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LH에게 예금 금리 정도의 가격만 받고 헐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제도가 개인 간 매매 가능으로 주택법 개정안이 나왔고, 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알아본 소식은요, 반값 아파트가 무엇인지, 어떤 배경으로 출시되게 됐는지, 반값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단점에 조금 부각시켜서 본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는 건요, 정말 좋은 소식이니까요. 반값 아파트라는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 바뀌어가는 과정이 좋게 바뀌어간다면 정말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값 아파트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저와 함께 같이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뉴스에서는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소식이 조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